삼성이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세계 최초로 시장에 내놓으려던 계획을 일단 접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품질 제조주의 삼성을 위기로 몰아넣은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감안한 행보라는 평가인데요. 삼성이 발빠르게 대처한 배경은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배터리 불량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원인 분석 결과 배터리 셀 자체 이슈로 확인되었습니다.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태는 삼성에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겁니다. 자, 최 기자. 아무래도 이런 지난날의 상처가 갤럭시 폴드의 결함을 발빠르게 인정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3년 전 갤럭시 노트 7은 최고의 기대작에서 배터리 발화로 생산까지 중단된 최악의 제품이 됐습니다. 예. 삼성은 당시 출고된 250만 대 전량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7에 비해 갤럭시 폴드는 정식 출시 전에 제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차라리 논란 부분을 개선해서 갤럭시 7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신중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당시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 원인은 시장 선점 효과를 겨냥한 무리수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그래서 혹시 이번 사태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노트 7의 경우 삼성전자가 아이폰 7보다 한 달 먼저 출시하겠다고 일정을 못 박았습니다. 네. 애플 이용자를 뺏어오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예. 갤럭시 노트 7 배터리가 왜 폭발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출시 일정에 쫓겨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갤럭시 폴드도 지금 중국 기업들과 경쟁 때문에 출시 일정을 여유 있게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는 폴더블 화면에 집중됐고 경첩 불량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이나 갤럭시 폴드의 결함은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 삼성전자의 조급함이 만든 결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웨이가 3위까지 바짝 쫓아오고 있고요. 예. 올해는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가성비 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만약에 폴더블폰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기술에서도 중국 업체들에게 따라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출시 두 달도 채 안 돼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삼성 스마트폰 사업에 준 타격이 꽤 컸었죠. 네, 노트 7 250만 대를 리콜하면서 2016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0%, 2조 원 넘게 줄어든 5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분의 영업이익은 불과 1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에서 실적 하락보다 더 뼈아픈 부분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입니다. 네. 당시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자 전 세계에서 삼성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폭탄을 만들었다는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만든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를 공식화하면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점도 좀 눈길을 끕니다. 네, 갤럭시 노트 7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예.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논란 초기에 삼성은 일부 협력사 제품의 문제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공급선에서도 문제가 생기자 전량 리콜을 결정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의 결함을 인정하고 고객과 파트너와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갤노트 7이나 이번 사태는 모두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품질의 삼성이라는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악재인데요. 자, 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앞서 소개한 거 애니콜 화형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니콜 화형식을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먼저가 1993년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예. 당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끝나가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 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며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고 예.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전환점이 방금 말씀하신 애니콜 화형식인데요. 네. 1995년 애니콜 불량률이 치솟으면서 이건희 회장은 직원들 눈앞에서 제품 150억 원어치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예. 그 해에 삼성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 1위에 올랐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옴니아 시리즈를 재빨리 포기하고 갤럭시 S 시리즈를 새로 출시한 것도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초심을 잃은 걸까요? 갤럭시 노트 7에 이어서 이번 갤럭시 폴드 결함 사태도 책임자가 고동진 사장인데요. 자, 최 기자, 그래서 고동진 사장 책임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삼성은 신상필벌 원칙이 강해서 지난해 말 인사 때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 노트 7과 그리고 갤노트 9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예상과 달리 조직 안정과 세대 교체 이슈에 묻혀서 유임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갤노트 7 사태에 이어 품질 논란 사태를 빚은 갤럭시 폴드 출시를 주도한 고동진 사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